우리가 46쪽인데 아 그러네 여기까지 받았네. 오케이. 혹시 그 전 파트에서 질문들이 혹시 있어요? 연속까지 중에? 오케이. 자 그럼 미분 볼게요. 오늘은 센 좀 풀이하고 혹시라도 시간 뜨면 좀 어려운 거 몇 개 좀 풀어봅시다. 알겠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48쪽에 48구에서 질문 편하게 하세요. 50, 51에서 질문 297번 302번 네 리을 때문인가? 하여튼 302번 52, 3 54, 5 56, 7 346번 58 제가 좀 헷갈려서 우리 실한계도 하는 거였나요? 아 개꿀이네요. 접선도 들어갔죠? 접선까지만이지? 생각보다 금방 바뀌었는데? 자 접선도 한번 볼게요. 접선 파트에서 66, 7 68, 9 412번 421번 421번 415번 상윤 했어? 70, 71 우리 승윤이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432번도 439번 72, 3 450 74, 5 462번 466번 457번 좀 있네. 많진 않은데 현준가? 아 현준 일찍 왔네. 76, 7 477번 476번 이 두 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481번 보자. 우리가 532번부터 숙제가 시작이 되면 부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109쪽 686번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정도면 괜찮죠? 한 주 숙제. 네. 해야죠. 오호. 아 믿어 의심치 않았지.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얘들아. 우리들의 첫 질문이 51쪽에 297번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쌤이 놓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쌤이 혹시라도 지나치면 자 297번 시작할게요. 자, 이 유형이 우리가 좀 많이 봤던 유형이긴 하다, 그죠?
요거 함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미분계수 이용하는 거잖아. 그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3단계 방향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뭔가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으셔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가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보면 f에 x 더하기 y라고 하는 요 식이요. 자, 3배의 fx, fy래요. 3배의 fx 곱하기 fy. 자, 그럼 우리가 1단계로 해야 될 일은 xy에 그냥 무조건 0대입. 그럼 xy 0대입을 하게 되면 f0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말로 얘기할게요. 얘 f0, 얘 f0, f0이면 f0 하나는 약분시키면 되는 거지.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f0 하나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우린 생각해야 돼. 이걸 구한 이유는 추후 f'0에서 써먹으려고 구하는 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f'x를 정의하셔야지. 그럼 f'x라고 하게 되면 얘는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에 x 더하기 h 빼기 fx 요렇게 쓰는 건데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마치 여기 있는 y 자리에 h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요로 어차피 우리가 계속 해석해 왔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주어져 있던 요식은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f의 x 더하기 h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3 fx에 fh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좀 써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fx 이렇게 있고요. 그 자식을 h로 나눈 요런 느낌이겠어요. 식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셨지 않았을까 싶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짱구를 굴려야 될 게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f'0이라고 하는 정보를 써먹지? 그 정도 느낌 아닐까요? 그치? 자, 그럼 f'0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의하려면 f0을 써먹어야 되는데 f0이 3분의 1이거든. 그럼 누가 봐도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fx로 묶고 싶어요. 근데 fx로 묶으면 여기가 이제 빼기 1이 뜨잖아. 그럼 거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주거나 3fx로 살짝 좀 묶어준다면 굳이 억지로 그럼 여기서 나는 이 앞쪽은 fh가 되는데 뒤쪽이 3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거 정도를 우리가 잡아주시면 여기 있던 3분의 1이 f0으로 바뀌는구나 의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리고 나면 얘가 나누기 h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요. 자, 보시면 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f0으로 살짝 바꿔줘. 여기 빼기 0이 있어. 얘는 f'0으로 정의가 됐던 거지. 그 f'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문제에서 2래요. 그러니까 얘는 6fx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근데 문제에서 fx라고 하는 녀석이 이후 불문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x로 나눠주게 되면 fx분의 f'x는 항상 6이라는 일정한 값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녀석이란데. 선생님 그럼 여기서 fx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는 우리 현재 지식으로는 못 구합니다. 우리 현재 지식으로는 미적분에선 구할 건데 지금 못 구해요. 못 그렇습니다. 302번. 자, 302번은 뭐 대충 여기 그래프부터 좀 먼저 그리면 자, y축, x축 이렇게 좀 있고 후라라라라. 자, 요쯤 어딘가가 a, 자, 요쯤 어딘가가 b. 자, 그러면서 대충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좀 있네요. 얘가 y는 x. 자, 그렇습니다. 문제 좀 볼게요. 자, 기억 딱 봤어. 요게 우리가 처음 하는 형태의 모양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수로 감수에서도 이런 느낌의 해석은 우리가 좀 했었으니까 딱 봤을 때 저거 누가 봐도 뭐 b-a로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b-a라고 하는 녀석을 나눠주게 되면 b-a분의 fb-fa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해석이 되며 자, 우변은 1이 되죠. 얘가 더 크냐? 이런 질문인 건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저 주어진 함수 그냥 그래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A랑 B를 연결한 평균 변화액은 누가 봐도 1보다는 완만해 보이네요. 그러나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잘못됐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고요. 자, 니은. 자, 니은을 좀 보시면 A분의 FA 이렇게 좀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지 뭐 얘들아. 자, A분의 FA고 B분의 FB인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빼기 0 있으나 마나 빼기 0 또는 빼기 F0 하셔도 상관없고요. 요렇게 여러분들 좀 추가시켜주면 얘는 0,0과 A, FA까지의 평균 변화율 요런 느낌인 거지. 그럼 우리는 B가 더 완만하네요. 그럼 B가 더 완만하니까 B가 더 작다라고 얘기하는 니은은 맞는 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니은은 맞는 말. 자, 그리고 디귿 리미트가 없는데 우리 멋대로 순간 변화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이야말로 순간 변화율이네. 그러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가면 갈수록 완만해지는 것처럼 주어진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B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죠.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게 얘가 약간 위로 볼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더 큰 X값을 대입하면 그때 값이 더 작은가 봐요. 기울기 값이. 그럼 리을에서 이런 느낌인 거야. 리을의 그 X 앞에 X 안에 그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딱 보면 너무나도 산술기하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은 알고 있잖아. 크거나 같다 루트 AB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A랑 B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구조잖아. A보다 B가 더 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때 등호가 같을 때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리을에서는 이 등호가 빠져야만 하고요. 그럼 2분의 A 더하기 B가 더 큰 값이니까 그걸 대입한 값의 접선의 기울기 값은 더 작겠죠. 리을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산술기가 쓰이기도 하는구나. 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준 이해 안 되잖아. 자, 옳지. 준아 346번 볼게. 준이 월요일에 아무것도 없지 않아? 학기 중에 월요일에 다른 일정 없잖아. 뭐 있어요? 영어 몇 시야? 어디로 가? 끝나면 몇 시야? 끝나고 학원으로 튀어오면?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안 되네. 자, 346번 쫄지 마시고 얘도 아마 질문하신 게 이거 뭔가 큰 의미가 있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건가 하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딱히 크게 없고 이게 특히나 이제 미분 쪽에서는 저렇게 항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무릉무릉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항등식으로 개수 비교해서 밀고 가는 거야. 그런 결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문제 347번이 특히나 그런 식으로 풀었을 거 아니야. fx 차수 찾고 차수 비교하면서 개수 비교하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런 결의 문제도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돼서 그냥 말로 얘기할게. 얘는 문제에서 이참수 fx라고 얘기를 했고 f가 3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변에 2를 대입해봤자 어차피 정보를 쉽게 못 뽑아내요. 그러니 그냥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고 미분에서 비벼 넣고 찾아주시면 제일 무난하다.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약을 해도 시간표는 안 바뀝니다. 그렇죠? 목요일, 일요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 다 제가 들어올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에 그거 했었구나. 테스트. 일요일 테스트 했구나. 근데 못 보잖아, 계속. 나랑 약속 따로 잡자. 알겠지? 학기 시작하면. 이번 주도 못 온다 했나? 이번 주에 그죠? 이번 주에도 그죠? 나 학기 시작하면 올 거잖아. 아유, 자, 412번 봅시다. 그리고 물론 이 파트가 접선 파트니까 그래프를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가는 거잖아. 근데 저는 안다라는 전제하에 갈게요. 그러려고 선행했는데, 그죠? 갈게요. 자, 412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1, 3, 2라고 하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뭔가 극소극대인 그래프가 있대요. 근데 다항함수란 말이 없으니까 괜히 또 막 오케이 4차 뭐 이러지 말고 알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gx 그래프 위의 점 1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g1이랑 뭐? g'1 이렇게 두 개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동의하시죠? 예, 합시다.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x fx 서운하 이렇게 좀 있대요. 그러면 gx 위의 점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y는 자 우리 상윤이도 알고 있다시피 g'1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에 괄호 닫고 마이너스 f의 1 플러스 g1 g로 먼저 써놓고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 g1 값부터 빨리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g1 값은 마이너스 f1인 걸 내가 아는데 그나마 거기에 f1이라고 하는 녀석은 2라고 나와 있었으니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으로 털어주면 되고요. 자 g'1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fx에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xf'x잖아요. 이건 뭐야? 값 알아 몰라 이거. 알죠? 거기다 그냥 11 넣으면 값 나올 거 아니야. 더 보시면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415번 마무리 안 질게요. 이거 되시니까. 네, 415번 수현이 괜찮아? 오케이. 자 415번 보면 자 거기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잖아. 약간 고일틱하네요.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건 그거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걸로 묶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럼 y는 자 여러분들께서 x의 3승에 살짝 마이너스 a로 좀 묶어주시면 괄호 열고 자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잖아. 계산은 틀린 한번 보고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2x 그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있네요. 에이 쉽다 얘들아. 혹시 요 판단을 못했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죠?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그걸로 묶어준다라는 건 놓치지 마시고 그럼 얘는 x에 x-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a가 뭐든 간에 x가 0이면 a에 관계없이 죽는 거고 x가 2면 a 값에 관계없이 죽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x가 0이면 죽고 0,2를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에 관계없이 a의 값에 관계없이 x가 2면 얘 죽고 8 더하기 2여서 10이 된다라는 거 정도 알 수 있죠.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을 지난다라는 그 두 점은 얘였던 거고요. 그리고 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미분해서 넣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써주시면 되겠죠? 스탑할게요. 421번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S원도 그렇고 질문이 한 번씩 더 나오네. 421번 보자. 서원아 열흘밖에 안 남았네 방학이. 좋다. 제가 월요일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제 월요일 스케줄이. 저 8월 너네 계약하면 나 월요일에 나 수업 몇 시에? 첫 수업이 몇 시에? 저녁 8시. 어떡합니다. 너무 좋네. 와 너무 좋네. 이거 어디 무슨 일이야 이게? 집에서 3시에 일어나서 와도 막 6시 도착해도 수업이 아직 2시간 전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클리닉으로 부르려고 3반 수업이거든. 부르려 했더니 영어가 있다네. 좋아요. 자 봅시다. 3참수 fx가 있는데 볼게요. 421번입니다. fx 위의 점 1,0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A를 지나면서 L의 수직인 직선. 그럼 집중. 일단 F'1을 알아야겠네요. 왜냐면 그게 접선 L의 기울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미분해서 1 넣게 되면 어차피 얘만 지우면 된다는 거 정도 우리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1 넣어주시면 K 더하기 1이요. 그럼 내게 잘 들어봐.
이 녀석의 수직이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은 당연히 fx랑 교점이 1,0이 있는 거예요. fx도 1,0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는 자 얘랑 수직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1에 자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게 수직이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인 건데 얘랑 교점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식을 같다라고 놓을 건데 이걸 우리가 약간 생각 없이 전개 때리고 이러면 좀 별론 거죠. 이미 1,0을 교점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1은 어차피 교점이니까 그냥 지워. 어차피 교점이잖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k 더하기 1 정도를 곱해주시면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에 k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빼기 k니까 더하기 1 마이너스 k 제가 안 틀렸으면 1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 때린 거고 k 더하기 1 곱해진 거고 마이너스 1 넘어오면 더하기 1이잖아요. 는빵. 그럼 이거 그냥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인 거지. 이미 1,0은 근으로 먹었고 근데 문제에서 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안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 0보다 그냥 뭐 하면 돼? 작다 쓰면 되는 거지. 저 굳이 뭐 더 안 해도 되겠죠? 네, 하면 나올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아마 이거 안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432번. 혹시 근데 계산을 원하면 얘기 좀 해주시고 제가 계산할게요. 432번입니다. 지금 적분 어디 나와? 넓이까지 다 했어. 그 적분 좀 연습 좀 많이 해라. 알겠죠? 어제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애써 친구들도. 이제 이 학기 중간까지 몇 주 남았어? 지금부터 해도. 예, 지금부터 해도 7주 남았어요. 지금부터 해도. 너네 계약하는 순간 5주 남는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진짜 시험 별로 없어요. 원래 우리 보통 이쯤 내신 대비 들어가요. 우리 학원 특징상. 우리가 보통 내신 대비 2달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지금쯤 내신 교재 나와서 들어갔어야 될 시즌이 3월로 따졌으면 3월 1일 같은 느낌인 거니까. 이해됐죠? 시간이 지금 되게 촉박한 거고요. 쌤이 아직 많이 남으셨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말고사 쪽, 적분 쪽 진짜 많이 푸셔야 돼. 적분 쪽. 그래서 선생님이 민섭이가 숙제 아직 미분이 나왔어 개꿀 이러지 마시고 시간 좀 남으시면 빨리빨리 적분. 알겠죠? 어차피 숙제 낼 거예요. 한 다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만 딱 쌤 정도 풀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다음 주. 그리고는 일단 중간에 집중해야지. 자, 432번입니다. 자, y는 x의 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과 x 더하기 3이 접했으면 좋겠대요. 기울기 주어져 있네요.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오케이. 자, 그래서 y는 x의 3승 더하기 자, a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x 더하기 3 자, 그리고 그 녀석과 y는 x 더하기 3 우리 상윤이 괜찮죠? 오케이. 자, 미분하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 미분하시면 자,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요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런데 나는 뭐 이런 거죠. 얘네 둘이 접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가 몇이 되는 순간이 원래 궁금하냐면 1이 되는 순간이 원래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질문하신 이유는
A가 껴있어가지고 이제 1이 되면 X값을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뭐 이 정도 느낌이지? 어쩔 수 없지. 어찌됐건 얘네가 접할 거 아니야. 그건 확실하잖아. 그럼 그 접점의 좌표를요. 접점의 좌표를 그냥 우리가 T라고 놔야지. 별 수 있나? 그냥 미시 놓을게요. 그럼 여기다 T는 값이 몇 나오면 돼요? 1. 여기다 T는 거랑 여기다 T는 거랑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겠지. 물론 쌤! 저는 얘네들이 0,3에서 이미 교점을 갖는다는 게 좀 보이는데요. 뭐 그러셔도 되는데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푼다면 여기다 T 넣어. 그럼 3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A 이 값이 1이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T 넣어요. T 3승.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T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 2라고 한 녀석이 T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조금 귀찮네. 요렇게 가셔야 되긴 하겠는데요. 그런데 요거 두 개 어차피 A로 묶이잖아. 그럼 A로 묶이면 A를 T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다 그냥 T로 바꿔서 정리하는 수가 그냥 그게 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겠어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네. 뭐 그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스탑할게요. 계산이 그러네. 별로네. 상현이 이해했어? 계산 원하면 얘기하시고 편하게들 439번 볼게요. 성현이 괜찮아? 계산 좀 해줘. 그냥. 승현이는 여행 갔다 온 거야? 그래? 승철이랑? 너랑? 엄마 아빠랑만? 친구들이랑 간 거야? 엄마랑 할머니랑 너랑 승철이 빼고? 승철이 잘 살고 있는 거지? 그치? 자, 439번. 자, 문제 볼게요. 곡선이 있는데 현주야.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x축과 y축과 만남을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네요. 그죠? 곡선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값은 이거 그림이 안 주어져 있는 것 뿐이지 우리 교재에서 했던 거랑 또 비슷한 주제다. 그죠? 지금 보면 제가 인수분해를 암산이 잘 안 돼서 마이너스가 2에서 교점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 같고요. 제가 계산 안 틀렸으면 여기가 2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쯤 어딘가가 y축일 것 같아요. 0인가 봐요. 괜춘.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A의 x좌표는 양수야. 아로. 그리고 y축과 만나는 녀석이 B야. 아로. 자, 그리고 나서 곡선 위에 한 점 P. 근데 P는 1사오면 위의 점이야. 이렇게 나와있네. 얘가 2,0이고요. 얘가 0, 뭐야? 0,2네요. 개꿀인데? 요거 주황색 기울기 얼마요? 마이너스 1인 거네요. 복습 열심히 했나 볼까? 그럼 얘들아 이거 당연히 얘랑 평행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서운하 맞냐? 요즘 x의 좌표는? 그죠? 알려준 내용이다? 그죠? 얘네들의 정가운데라고 얘기를 했죠? 그지? 여기 1이지 뭐. 계산해지지? 예. 네. 자, 그럼 요 녀석의 좌표가 1,2네. 스탑할게요. 그 다음 어떻게 보여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알아놓긴 하셔야지. 점직거리로.
그 다음 450번이네요. 풀었는데 얼마 안 걸리네. 그 이상도 푼 거죠? 그죠? 시험계로 풀었는데, 그러면? 시험계 됐네. 시험계 됐네. 자, 450번이에요. 자, 곡선 y는 x의 3승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4 450번 밖의 점, 오케이, 곡선 밖에 한 점 같아요. 일단 a,4에서 이 곡선의 그은 접선이 오직 한 개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한 적이 있나?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저 문제는 얘들아 충분히 기말에도 나온다. 충분히 기말에도 나오는데 원래 좀 더 정확히 얘기는 기말고사 쪽 내용이 맞는데 뒷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쌤이 안 그려져서 일단 한번 가볼게. 그 전에 지금 요 내용 하나만 좀 먼저 짚고 갈게요. 어차피 이번 시험 때 우리가 만난 함수들은 이제 2학기 때는 뭐 3차 아니면 4차이지 않겠어요? 2차는 흔치 않겠지. 2차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 들어가 봐. 자, 요렇게 3차 함수가 좀 있었다라고 쳐볼게.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야. 그럼 3차 함수는 반드시 점대칭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 점을 우리가 이과에서는 이제 나중에 그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의 요 점에서의 접선이 가장 작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접하는데 스치듯 퓨슝 하고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실까요? 그럼 얘기 잘 들어봐. 걔보다 점 요런 데 있어. 요런 데 있으면 내가 그을 수 있는 접선 몇 개일까요? 이렇게 일단 하나 보이겠네. 하나? 몇 개? 둘. 그 다음 이렇게 된 거네요. 요쪽에서 내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가 있겠어요? 3개가 있습니다. 외우지 말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쪽에도 몇 개 있을 거야? 3개 있겠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쪽에 하나 있겠지. 괜찮죠? 이쪽에서 몇 개 있겠어요? 더 안 보이죠? 한 개 있겠네. 까지 괜찮죠? 이쪽에 몇 개 있겠어요? 한 개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지? 근데 조금만 덜어줘, 좀만 덜어줘. 요 위에서 몇 개 있겠어요? 요 주황색 라인 위. 당연히 이거 하나 있겠지? 저쪽도 하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 위에서는 2개가 있습니다. 요 라인 위에서도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딱 요 점에서는 1개 있는 거야. 요 점에서는 요거 하나. 괜찮죠? 네. 아, 외우지 마시고 요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건 아니고 봐봐. 그러면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봐. 이쯤 어딘가 점 하나가 있어요. 뭐 요런 데라고 치자. 그럼 여기서 원래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당연히 3개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승현아 내가 이렇게 접선 하나 거요. 이렇게 접선 하나 거요. 그러면 지금 그냥 보여지는 그림으로는 접선 2개 걷잖아. 지금 보여지는 그림으로는 접점도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야, 내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곡선에다가 접선을 걷는데 접점이 예를 들어 2개 나왔어. 아니 그럼 뭐 접점이 다르니까 2개 나왔으니까 그럼 접선도 2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지. 지금 무슨 말하는지 해야 돼? 내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접점이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건 다른 접점 두 개가 나온 거잖아.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여러분들께서 요 접선의 개수는 곧 접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야. 곧 접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점의 좌표를 t라 두지 않냐? 이해했죠? 그래서 너네가 곡선밖에 한 점을 대입해가지고 그때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잖아. 뭔 말하는지 되죠? 즉 접점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과 또 같은 말은 내가 접점의 좌표를 t라고 둘 거기 때문에 t의 개수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여기까지 가는 말 이해돼? 근데 여기서 살짝만 좀 다듬을게 얘들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그 함수가 승현아 3차여야만 해요. 저 함수가 4차가 돼버리게 되면 접선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쌤이 3차라고 가정을 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접선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랑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3차에서는 근데 4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좀 있어요. 왠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4차는 아무래도 근이 4개다 보니까 중근이 2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4차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죠? 그러면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럼 내가 접점이 2개였지만 실제로 접선은 1개예요. 그러니까 4차에서는 접점의 개수가 곧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를 만든다라고 볼 수 없어. 근데 3차는 2번 접할 수 없어요. 3차라서. 그러니까 3차는 접선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라고 인지하고 문제를 푸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가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y는 지금 450번 후 y는 x의 3승 자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4 쌤 어떻게 할 거냐면 접점의 좌표를 t라고 좀 둘게요. 접점의 좌표를 t라고 좀 두면 y는 3t의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4 자 괄호 열고 x-t 자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더하기 자 t 3승 더하기 6t 제곱 더하기 4 요게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원하냐면 a, 4라는 밖의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 a, 4를 지나줘야만 해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접선이 오직 1개? 그 말은 근이 오직 1개. 요렇게. 괜찮으시죠? 갑니다. 마이너스 3t 3승 잘 들어. 마이너스 3t 3승 플러스 t 3승 그러면 마이너스 2t 3승 넘어가면 2t 3승. 상윤이 이해하고 있냐? 그 다음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12t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6t제곱 그럼 마이너스 6t제곱 넘어가면 6t제곱 6으로 묶어. 아 뭐 6으로 묶어. 6t제곱이니까 괄호하고 6. 그 다음 요쪽에서 얘들아 3at제곱 나오는 거 보이죠? 집중하자. 마이너스 3a 되있고요 t제곱 이렇게 되겠지. 승윤이 따라오고 있니? 괜찮죠? 그 다음 요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4t 없어. 그럼 절로 넘어가면 더하기 4t니까 더하기에 4. 그 다음에 요쪽에서 12at인데 절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2a t 이렇게 되겠죠. 안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있는 4, 4는 나가리 되겠네. 그 다음 이쪽에 4a가 있는데 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a 정도 되겠지 뭐. 는 빵. 이 정도 나오지 않나요? 제가 안 틀렸으면. 마이너스 2 잠깐만 2, 4, 12, 3 마이너스 64 아 별론데. 계산 틀은 한번 볼게요.
y는 3t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4 괄호열과 x 마이너스 t t3승 더하기 6t제곱 더하기 4 얘가 a, 4를 지나야 돼. 이게 오직 한 개 있어야 돼. 그러면 a, 4여서 마이너스 3t3승 어차피 안 넣어줄 거잖아. 플러스 t3승 마이너스 2t3승 넘어가면 2t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제곱 6t제곱 마이너스 6t제곱이니까 넘어가면 6t제곱인데 이쪽에서 3at제곱이니까 넘어가면 3at제곱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t인데 여기 뭐 없잖아? 없어. 넘어오면 플러스 4t고 그 다음에 12at인데 마이너스 12at고 그 다음에 4는 사라졌고 4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a고 안 틀린 것 같아요.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 어? 왜요? 계좌겠구만. 이분 또 기울기가 그지. 이거 너네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긴 한데. 야, 너네 이씨. 제가 잘못 본 줄. 그렇게. 내 잘못이긴 한데. 이렇게 돼. 그죠? 야,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면. 야, 이게 이렇게 보면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 요거 사라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됐고, 요거 안 틀렸고. 그러면은 이게 없었으니까 이게 없고. 아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AT 하고 끝이네. 오케이. 그치. 이게 이 정도 했을 때 나올 사이즈로 나왔어야 되거든. 아직 뒷내용을 안 배웠어. 12 AT. 알아. 이렇게. 일단 윤춘. 그죠. 얘들아 그러면 문제에서 이거 근이 몇 개라 했어? 한 개래요. 그지? 접선이 오직 한 개라며. 그럼 접점이 오직 봐봐. 접선이 한 개였다라는 건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 오직 한 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점이 한 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접점의 x의 좌표를 t라 놨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t라는 근이 한 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동의했지? 근데 이미 t라는 근이 하나 잡히잖아. 0이라는 게. 그럼 뭐 이유 불면 0이라는 게 잡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울게요. 0인 거 이미 근으로 먹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방식은 두 가지죠. 이 자식이 근을 0으로 중근 2번 갖거나 그래서 진짜 0만 갖거나 0에서 3중근을 갖든가 아니면 얘가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6-3a 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마이너스 4a 8 96a 힘들어 보여. 얘가 0이 되게끔 아니지 0보다 작다가 허근인 거니까 이해됐죠? 근데 얘들아 봐봐. 얘가 0에서 중근을 가지려면 얘도 빵이어야 되고 얘도 빵이어야 되잖아. 그잖아. 승현이 이해했나? 그지? 근데 얘가 빵이 될 때 얘가 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0에서 중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0에서 3중근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딱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됐겠지. 이해했죠? 그럼 뭐 범위 나오겠지. 2차 부등식이니까. 괜찮죠? 이게 더 설명을 굳이 해줘? 아니야, 안 해주마. 그런 거 얘기도 안 해주면 뭐 해줘? 자, 457번 볼게. 자, 457번을 좀 보면 y는 fx랑 y는 gx가 1,k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그럼 대충 뭐 f1, g1이 똑같다. f', g'1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y는 fx 곱하기 gx 위의 점 1,k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k제곱이다. 이게 느낌 있네. 그죠? 미분에서 1면 얼마나 소리야? 0이었다는 소리네요. fx랑 gx를 곱해서 1,k제곱에서 접선을 걷는데 y는 k제곱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나왔다라는 건 그 지점이 뭔가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이었다는 소리인 거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그랬을 때 f'1 빼기 g'1 값을 구해봐.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 1 곱하기 g 프라임 1 상윤 이거 얼마나 소리야? 안 들려 이씨.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아 좋다. 마이너스 1. 수직이니까. 그다음 제가 한 말 이해되죠? fx랑 gx를 곱했는데 그 위에 점 1,k제곱에서 접선을 걷는데 y는 k제곱이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f 프라임 g 프라임 값이 얘들아 있다라는 건 그 미분이 가능했다는 소리니까 미분이 가능한 순간들에 대해서 접선을 걷는데 y는 k제곱 상수함수가 나왔다라는 건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미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한 거에 1을 대입한 값어치가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린 거지. 이해하지? 응. 근데 여러분들 거기 문제도 나와 있지만 F1과 G1은 1,K에서 만나잖아. 자, 그러면 G1도 K고요. F1도 K니까 K로 묶이면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 1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어디 보자. K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더식은 F 프라임 1과 G 프라임 1 이 두 개를 더한 값어치가 얼마였구나? 0이었구나. 이렇게 두 가지 아는 거지. 그럼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어야 얘들아 뭐 곱해서는 마이너스 1 되겠지 뭐 대충 비비면 그지? 그러니까 나는 저기서 저걸 미분해서 읽는 게 0이라는 걸 못 봤다는 친구들은 저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저런 표현들을 잘 체크하면 되는 거지. 내가 저럴 때 도함수가 0이었어야 된다는 걸 잡았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체크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466번이네요. 생각보다 풀이가 빨리 끝나네. 국제고는 언제 복귀해야 돼? 얼마 안 남았네? 때문에 계속 영상을 올려놓게. 아우 정말 싫을까. 가져오면서 답 좋아요이잖아. 아이고. 학교도 가라. 466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3승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저 그래프 개형 우리가 알고 있기로 2번 그래프. 예. 거기에서 1,2라고 하는 지점에서 접하는데 중심이 y축 위에 있도록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느낌 있네요. 그지 상윤아? 끝났죠? 아니 얘들아 이 원인데 이게 접선이 나왔어요. 근데 원 하나 그려. 여기 상윤 얼굴 하나 그려놔. 이렇게 상윤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3승 더하기 1이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있나봐. 이 정도만 그려놓으면 되지 뭐. 그래서 요런 데서 접하나봐. 그죠? 그럼 얘들아 접한다라는 건 뭐야? 원 입장에서의 접선과 초록색 3차함수 입장에서의 접선이 둘 다 얘라는 거 아니야? 그 말인 건 이해돼요? 접하니까 접선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네 둘 다 같은 접선을 가져야지. 여기까지 동의하지? 공통으로 접하는 거니까. 근데 너네 원에서 접선 나오면 뭐 해봐? 접점을 중심과 연결해보잖아. 그죠? 연결해봤어야죠. 수직이잖아. 암산합시다. y는 x의 3승 더하기 1 미분하시면 3x제곱이고 거기다가 1 넣게 되면 기울기가 3이죠. 얘기울기는 3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색이 기울기였을 거고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1,2를 지났으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바로 닫고 더하기 2 이렇게 가주시면 절편 나오죠. y 절편. 그러면 중심의 좌표 바로 알았지 뭐.
그죠? 왜냐면 우리는 접선에서 수직으로 올리면 반드시 중심 지나야 되잖아. 중심이 y축이기 때문에. 그 y절편이 원의 중심이었겠지. 원의 중심도 알았겠다. 원위의 점도 알았겠다. 반지름 뭐 끝났죠. 스탑합니다. 고민들이 좀 얕네. 476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476번은 안 풀어봤으면 틀릴 수 있죠. 숫자가 많긴 했었네. 그렇지, 그렇지. 옳지. 아이. 채점. 채점 왜 안 해? 한 2장 동안 채점하고 내야 되네. 아니, 그렇지. 채점을 안 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뭐가 맞아? 그렇지. 그렇지. 의심을 안 해요. 풀어줘. 자, 얘들아, 내기 들어가봐. 너네 평균값 정리 기억나죠? 평균값 정리가 뭐였냐면 함수 fx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할 때 a부터 b까지 변하는 때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반드시 그 사이에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죠? 괜찮죠? 그리고 그 평균값 정리가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럼 476번은요. 그냥 이번 기에 알아두면 돼. 그냥 저따구로 푸는 문제구나. 그냥 딱 평균값 정리의 대표적인 내신틱한 문제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거기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도함수, 요 미분계수, 요 녀석의 값이 항상 3으로 간대요. 그런가 보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f에 x 더하기 4 마이너스 f에 x 빼기 4. 내가 이미 너네들한테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균값 정리의 그냥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 그걸 알고 간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성원아, 밑으로 뭐 넣어두고 싶어요? x 더하기 4 빼기 x 빼기 4야. 평균값 정리 쓸 거야. 그러면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얘 빼기 얘로 나누고 싶어 주시면 돼요. 그게 8인 건 되냐? 그죠? 그러면 내가 나눠볼게요. 그럼 나눠주시면 얘는 x 더하기 4 마이너스 x 빼기 4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는 거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8로 나눈 거니까 나는 다시 한 번 더 8을 곱해주면 쌤쌤이에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자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지금 밑줄 친 요 자식과 동일한 f'C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반드시 적어도 한 번 존재해요. 동의하죠? 그런데 이때 이걸 만족하는 C는요. x 빼기 4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커야만 하고요. x 더하기 4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작아야만 해요. 그게 A랑 B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를 지금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네? C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죠. 무한대랑 무한대 사이는 어떻게, 그죠?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녀석이 리미트 C가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가겠네. 왜? 얘네가 계속 저렇게 가니까 C도 무한대로 가야지. 근데 그 녀석은 문제에서 얼마로 언급했냐면 3으로 언급을 해놨네요, 이미. 그래서 3, 8에 24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준이했지? 이 자식이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한 번 있는데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그 사이에 껴있는 c도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주어져 있던 요 식은 요 식으로 변환이 되는데 문제에서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은 항상 3으로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이 값이 3이고 3, 8이 24 이렇게 계산을 해요. 요런 느낌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거 알아만 두시면 돼요.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477번도 얘들아 이게 뭐 굳이 왜 평균값 정리 쪽으로 들어갔는지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A부터 B까지 변할 때 B-A분의 FB-FA랑 똑같은 F'C가 그 사이에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는 거 정도는 알지만 그게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그냥 그 사이에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알 수 있었으면 그것까지 배웠겠지.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께서 F에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자, 우변에 있던 FA를 왼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 H 라고 하면 이게 평균 변화율 값 쓴 거죠. 우변에 있던 FA 왼쪽으로 넘긴 거고 H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변 H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건 A부터 A 더하기 H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란 의미인데 그 녀석과 동일한 F' A 더하기 세타 H A 더하기 세타 H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있었겠지.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그냥 그 정도 의미로서 평균 변화를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쪽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이 다음 계산할 때 얘들아 그냥 계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문제 거기 fx가 x 상승이라 나와 있죠. 뭐 할 거냐면 a 더하기 h 넣을 거고 a 넣어서 그냥 뺄 거야 진짜로. 그럼 얘들아 a 삼승 나가리 되죠. 그러면서 a 더하기 h에 삼승할 건데 a 삼승 나가리 되면 3a 제곱 h인데 h로 나누니까 무시 더하기 3a h 제곱인데 h로 나누니까 3a h가 되겠지. 그 다음에 h의 3승인데 h로 나누니까 h의 제곱이 되겠지. 계산 빠른가? 이거 지금 이해돼요 계산? 오케이. 이 녀석과 미분해서 넣은 거 3 a 더하기 세타 h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이 값이 얘들아 그냥 똑같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뭐 한 거 없다 지금? 그치 그냥 계산한 거야? 자 그러면 감동도 없고 이게 뭐야 3a 제곱 h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괜찮지? 3a 제곱 h고 h로 나눴으니까 3a 제곱이야 얘들아. 혹시 안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듣는 친구도 있을까 얘기 좀 했고요. 그리고 a 제곱에 3배하면 되는 거니까 3a 제곱 그 다음에 이 똥똥하게 되면 이거 이제 6a 세타 h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세타 제곱 h 제곱 이렇게 되겠네. 결론은 요 자식과 요 자식이 같으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그죠? 없애 3a 제곱 3a 제곱 지금 같은 거야 같은 거 두 식이 똑같다라는 식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h 양수라며 그럼 h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h 하나씩 또 승연에 약분시켜 h 약분 h 약분 이렇게. 그러면 3a 더하기 h는 같아요. 2a 세타 더하기 3 세타 제곱 h랑 똑같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야! 세타 h 빨리 0으로 보내 이렇게 나와있네. 야 그럼 h 0으로 보내면 얘 0으로 갈 거 아니야? 얘 0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똑같으려면 세타가 얼마야 돼? 2분의 1 답은 4번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돼. 감동 없어. 이런 문제 같아. 그래서 그냥 그냥 뭐 그냥 이따구로 푸는 거구나. 이 정도 그냥 잡아주면 돼. 괜찮으시죠? 자, 481번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어야 평균값 정리가 성립해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성 해야 이 자식이 무조건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481번을 좀 보면 자,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잠깐 쉬자. 480 승현 여기까지 다 이해됐지?
자 481번을 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질문을 던진 게 야, F2 481번 F2라고 하는 녀석에서 빼 F의 마이너스 2를 그리고 그 자식을 4로 나눠 라는 말은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이라는 소리고 그 녀석과 동일한 F'C가 열린 구간 안에 적어도 한 번 존재하니 그걸 만족하니? 뭐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려봐야 알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럼 기억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x 절대값 x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다. 이 자식이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나랑 곱해져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내가 그 순간에 0이라는 인수를 한 개만 먹으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얘기한 적 있다. 절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은 0에서 뾰족점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해. 하지만 연속이야. 근데 곱해지고 있는 애가 x죠? 그럼 얘는 0에서 미분이 뭐 해졌을 거야? 가능해졌을 거야.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근데 쌤,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은 결국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알아는 들으셔야 돼.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절대값 있네. 그러면 0보다 크면 x의 제곱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제곱이네. 이런 소리잖아요. 승현이 이해했지? 그러면 y축 있고 x축 있었다라고 쳤을 때 자 마이너스 x제곱으로 오다가 x제곱으로 가는 거라서 얘는 약간 3차함수 느낌처럼 생기긴 했지만 그냥 2차함수 잘라서 붙인 거고 어찌됐건 전구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성립했겠지. 볼 필요 없죠. 무조건 성립했겠지. 기억 참. 그럼 여기서 너네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얘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지만 체크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인 거 알잖아. 그럼 니은의 질문은 저 함수 fx가 절대값의 x 더하기 3이라는 소린 거잖아. 이해했죠? 알지? 그런데 지금 문제를 좀 보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해 도우려고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이야.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쌤! 그러니까 이 자식 미분이 불가능한 순간이 있으니까 얘는 니은 틀렸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저거 되는 녀석 무조건 있겠지. 니은도 참. 됐어요? 디귿? 아이고야. 안 되겠네. 왜냐면 x라고 하는 녀석의 절대값을 취했잖아요. 그럼 절대값을 취했다는 거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했겠지. 봅시다. 디귿을 좀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fx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찢어지는데 만약에 x가 양수였다라고 치게 되면 승현아 그냥 플러스 4x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x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x에 x 빼기 4.5 만약에 f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x가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끼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x에 x 더하기 4죠. 요게 x가 0보다 클 때고요. 요게 x가 0보다 작을 때였겠지. 등호는 니네 편한 데 붙이시고요. 자 그러면 x축 그리고 자 0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점으로 0보다 오른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녀석인 거지. 여기가 4인. 자 0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 거지. 요 마이너스 4인.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0에서 지금 현재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니까 이 녀석의 평균 변화는 0인데 그거랑 똑같은 순간 변화를 가는 게 이 사이에 없죠. 이해됐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디귿은 땡.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주원이 했지? 괜찮죠? 선생님 그려봐야 압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정의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우리는 무조건 있다라고 간주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지. 0에서 미분이 불가능했어요. 분명. 그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미. 근데 마이너스와 이때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0에서 미분이 불가능했지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녀석이 꼭 0에서 생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 다른 지점에서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되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저런 경우에만 우리가 원래 체크해보면 되는 거지. 기억은 뭐야? 제천공간 미분이 가능하잖아. 무조건 있겠지. 기억차. 니은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정의되고 있는 게 어차피 그 범위를 벗어나네? 얘는 되겠지. 니은 참. 디귿 따져봐야겠네. 그래서 디귿만 들어가는 거야. 원래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한주 이해 안 되잖아. 이해됐어. 지섭 이해했지? 요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건 제가 다 풀어줬고요. 저는 좀 쉬었다가 오늘은 쌩 할 거예요. 그래서 뒤쪽 좀 도함수 활용이나 뭐 적분 쪽이나 문제 좀 풀어보고 풀어주는 시간 좀 가질게요. 오늘은.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시작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은 좀 타이트할 수 있는데 자, 630번은 제가 할게요. 왜의 질문. 괜찮아? 진짜? 좋습니다. 630번 좀 볼까요? 수현이 괜찮아. 630번 보자. 선이 맞췄어. 가보자. 우리가 그 fx랑 gx가 3차 함수래요. 그런가 봅니다. 그죠? 그런가 봐요. 다음 조건을 좀 만족을 시켜라고 얘기를 했고요. 천천히 fx의 그래프는 1,0에서 x축에 접한대요. 오케이. 그걸 통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접한다라고 하는 건 모양이 두 개잖아. 잠시만 그 최고창이 양수라고 가정 좀 할게. x축에 접한다는 소리는 1번. 이것도 x축에 접하는 거예요. x3승 같은 거. 이것도 x축에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요렇게 해서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뭔가 저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자 일반적으로 극값을 갖는 형태라면 x축과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런 느낌이겠지 뭐. 아 물론 저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 어찌됐건 저런 모양들 중에 하나일 거야. 물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 자식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더 일반적인 생각 상황이니까. gx라고 하는 그래프도 3,0에서 x축과 접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가 봐요. 다조건 f'x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 g'x 그래프랑 일치한다. 저 해석을 참 잘하셔야 되는데 얘기 잘 들어봐. gx가 저는 요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x는 3에서 x축과 뭐예요? 접하죠. 자, 그 말은 저 순간에 함수값도 빵, 접선의 기울기도 빵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냐면 제가 봤을 때 G3이 빵, G'3도 빵이야. 물론 너네들은 알아. GX는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적어도 몇 개 먹어야 돼? 적어도 2개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의 의미를 알잖아. 내가 1,2 지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면 GX가 X는 3에서 X축과 접해. G'3이 빵이야. 근데 G'과 F'은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 우리는 F' 몇이? 마이너스 3이 빵이야.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본인이 여기까지 잡았으면 잘하셨어요. 그러면
fx가 x는 1에서 접하니까 같은 논리로 g 프라임 마이너스 1도 빵입니다. 제가 다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지? 무작정 식으로 써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조금 생각하면서. 그러면 들어봐. 짱구 돌려야 돼. 지금 현재 fx라고 하는 녀석이 1에서 접해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1에서 접해. 머릿속으로 이런 그래프 떠올려 지금. 1에서 접해. 근데 저 자식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도함수가 0이어야 돼. 이해했어? 그지?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접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접하는 건 안 되겠다. 저쪽에서 그 값이 안 생기잖아. 1이라고 하는 지점이 이렇게 생겨야겠다라는 거 동의해요? 최고창이 양수라면.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요렇게 생기나 보다. 고민하면 잡아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지. 너네 나한테 비율 관계를 배웠고 몇 대 몇의 비율이라는 걸 알죠? 2대1 정도라는 걸 알잖아? 그럼 여기 지점은 마이너스 5였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두 번째,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접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 값을 가져.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면 이렇게 생겨. 자, 납득이 좀 되시겠다만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네요. 지서봐. 이렇게. 그럼에도 여기는 마이너스 5겠죠. 근데 문제에서 F형 값이 10이야. 이해 안 돼요? 그죠? 그럼 따라서 원했던 모양은 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지금 얘들아 식 쓴 거 그닥 많이 없어. 그러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최고차항계수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x 더하기 5라고 하는 녀석을 인수로 무조건 먹으며 1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 빼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잖아. 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영어 쓸 때 10이어야 돼 라는 거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k라고 하는 녀석은 2라고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gx도 비슷한 느낌이니까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합시다. 이 정도는 이렇게. 나머지 문제들 진짜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죄송합니다. 어차피 애들 여기 부분 해야 돼. 어차피 그지? 115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가 문제 풀어보라고 할 때 멍 때리면 안 되고 이것저것 비벼봐야 돼. 그렇지. 저게 이제 한 4년 전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724번이. 자, 724번 하나 체크하시고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먼저 좀 얘기 좀 해주고 시작하면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그럼 당연한 거지만 양수 음수 나누면서 가야 되는 거야. fx가 x축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래요. 접하네요. 그럼 접하는 그림들을 좀 그려놓고요. 그러면 접한 지점의 x의 값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놓으면 나조건 f에다가 x 빼기 fx를 합성했는데 진짜 3차에다 3차를 합성해가지고 9차 방정식 풀어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럼 f 합성 x 빼기 fx가 0 되게끔 하는 거? 근데 fx가 x축과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알파 또는 베타에서 0인데 그럼 x 빼기 f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게 근인데 근데 그 녀석에서 실근의 개수는 또 3개? 교점이 3개? 그럼 또 유니크한 상황이면 뭔가 또 생각해보고 그걸 만족하는 그림들을 그려보시면서 밑에 있는 박스 밑에 있는 조건들 해석하시면서 잡는 결의 문제일 거예요. 알겠죠? 하나만 더. 상윤이가 정해. 726과 728 중에 뭐 해보고 싶어? 뭐 해보고 싶어? 726하고 그게 조금 더 짧아? 자, 726. 자, 여기 두 개 해봅시다. 맞추는 친구도 있나 한번 보자.
내년 이맘때쯤 얘는 기똥차게 잘 풀면 됩니다. 1년 남았어요. 이제 우리 1년 동안 연습할 건데요. 뭐. 가볼게요. 724번. 자, 724번을 좀 보면 그 일요일에 그 다 풀어놓은 거야 우리 교재 알죠? 본 교재. 네. 3참수 fx 샌도 갖고 오세요.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켜 0 되게끔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야. 그래프 개형이 2번, 3번이면 x축과 절대로 두 점에서 만날 수 없으니 그래프 개형이 1번임을 알 수 있고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 최고차항이 양음을 나눠서 한번 가볼 것 같아. 그러면 그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요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딱 좋지 않나? 만약에 if 최고차항이 양수였다면 뚫고 간 다음에 접했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접했다가 뚫고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최고차항이 음수였다면 뚫고 갔다가 접했다가 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승현 이해하지? 또는 접했다가 뚫고 가는 이런 형태 있을 수도 있죠. 뭘진 잘 모르겠고 저는 수연아 이때 왼쪽에서 만나는 근을 그냥 제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그 다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요 정도야. 우리는 극값을 갖는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빵이에요. 근데 잘 들어.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양수면 무조건 푸슝푸슝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에 베타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이면 무조건 푸슝푸슝이야. 이해했죠? 오케이. 자, 요 정도 세팅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나 조건을 보니까 승현아 f에 x-fx 요 자식이 0 됐으면 좋겠대. 약간의 살짝 합성된 고일 내용.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알파가 되게끔 하는 x값, 베타가 되게끔 하는 x값이 근이야.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저식을 제가 정리를 조금만 하면 얘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x-알파가 되면 돼. 동의하죠? fx, x 빼기 fx가 알파가 되면 되는 거니까. 또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x-베타가 되면 돼. 또는이에요. 결과적으로 나 조건에 대한 해석은 이와 같이 내려갈 수 있고 그런데 실근의 개수가 3개, 교점이 3개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베타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면 무조건 푸슝푸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현재 이 빨간색이랑 3차함수랑 교점 몇 개 나와요? 이미 3개야. 푸슝푸슝 여기서 3차가 뚫고 가니까 이미 3개인데 알파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뚫든 접하든 뭐든 이미 교점이 4개 이상이야. 동의하죠? 그러니까 저 모양은 안 돼요. 제끼고 똑같이 알파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보면 이미 교점의 개수는 저걸로 이미 3개야. 베타 콤마 0을 지나면 최소한 4개 이상이니까 탈락이에요. 아, 최고창이 음수인 3차함수인가 보다. 여기가 알파 콤마 0 기울기가 1인 직선 교점 누가 봐도 1개야. 자, 베타 콤마 0 그런데 기울기가 1인 직선. 제가 살짝 그림을 자, 우리 요렇게 오다가 가파라졌다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좀 너무 과장했다. 요렇게 그려지는 거 우리 알죠? 그지? 자, 그러면 베타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긁 건데 근데 이미 1개를 먹었으니까 이쪽에서 2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접해야 되는데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네요.
괜찮죠, 괜찮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식의 기울기가 1인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박스 밑에 조건을 보니까 F'1이 1이네.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네. 제 기울기가 1이네. 그러면 여기 접점의 좌표가 1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는 대칭값을 가져서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해줬으면 너무 훌륭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녀석이 평균값 정리하면 반드시 여기도 한 번 더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1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 있지 않나? 둘 중에 뭘까? 잘 모르겠네. 정도까지 온 거야 지금?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F1이 4래요. 둘 중에 뭐가 됐건 안 되네. 얘도 탈락. 그래서 얘로 특정해야겠구나. 잡아주시면 너무 훌륭했다. 알파, 0을 지나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베타, 0을 지나 기울기가 1인 직선 요렇게. 생겨줘야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면서 충분히 문제에 말하는 상황이 가능할 텐데, 남은 게 쟤밖에 없기 때문에 저 상황이 가능해야만 하고요. 그러면 F'이 1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1일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요 순간이 1일 수도 있죠.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1 되는 순간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F' 0값이 1보다 커야 돼. 봐. 왼쪽이 1이라면 F' 0은 얘보다 왼쪽에 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무조건 완만해지기만 하네요. 따라서 탈락. F' 1이 얘였으면 충분히 F' 0이 가파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했던 유일한 상황은 얘구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들을 이것저것 다 그려보는 거야. 아, 얘 안되네. 이것 때문에 안되네. 쟨 저것 때문에 안되네. 남은 게 이거밖에 없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건에 부합하는 그래프를 찾는 연습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찾는 것도 얘들아 시험장에서 당연히 후달리는 일인데, 찾고 나면 저거에 부합하는 식도 잘 세우셔야 돼. 가볼게. 그럼 나는 일단 여기 지점이 1인 거 잡았어요. 오키도키. 문제에서 F1이 4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4네요. 그러면 저 직선식은 y는 기울기 1이었으니까 x에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는 거니까 빼기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3이죠. 자, 그러는 순간 우리는 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3, 즉 알파가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네요. 괜찮죠?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고, 알겠죠? 우리는 요 정도까지 와도 훌륭해요. 그 다음에 그냥 쌤이 그냥 약간 그냥 좀 잔지 좀 부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3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면 세근압이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 직선과 요 3차 함수가 1에서 접해요. 마이너스 3에서 뚫고 가요. 보이시죠? 1 하나, 1 하나, 마이너스 3 하나네. 요 3차 함수와 x축이 접하네요. 마이너스 3 하나, 마이너스 3 하나, 베타 하나네. 다던 마이너스 1, 다던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베타는 5네요. 괜찮아요? fx는 최고차계수 몰라.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에 x 빼기 5네. 0 넣었, 미안, 1 넣었을 때 4여야만 하네요. 잡아주면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주구장창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뒤쪽에 계산의 영역은 얘들아 연습하면 늘어. 그건 연습하면 늘어. 요것도 생각해버릇해야 늘어. 알겠죠? 넘어가자. 726번.
자 726은 볼게요. 안 오잖아. 클리닉만 안 오는 거. 수업 오나요? 클리닉 수업도 안 오잖아. 맞아. 726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요것도 우리가 처음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래. 가조건을 보니까 f0 더하기 f'0 이렇게 있어요. 나조건을 보니까 fx 더하기 f'x 이렇게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f랑 f'을 더했네. 그렇다면 우리 훈련할 건데 이 문제 혹시 fx 더하기 f'x 이걸 내가 어떤 새로운 함수 gx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차피 gx라고 하는 녀석도 3차 함수야. 저는 잠깐 이해를 돕기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gx라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어차피 fx 미분해봤자 2차밖에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0 넣었을 때 빵이래. 지금 보면 g빵이 빵이래. 가조건에 의하면. 야 근데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래. 여기서 뭐 해야 돼? 그걸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거 하시면 잘했어요. 알겠지? 가조건에 의하면 0 넣었을 때 빵인데 나조건에 의하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래. 그럼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는 거지. fx랑 f'x를 더한 새로운 함수 gx라고 지금 저는 정했으니까 그 녀석은 100% x제곱으로 묶여야 되는구나 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깜짝아.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래.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어차피 나중에 fx가 필요해서요. 이렇게 좀 갈게요. 자,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녀석은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자, 문제에서 가조건 엮는 걸 더한 게 빵이네요. b 더하기 c가 빵이네요. c는 마이너스 b입니다. 이게 지금 가조건에서 자, 나조건에 의하면 조식을 더해야 돼요. 저는 그걸 그냥 gx라 칭했으니까 gx라고 하는 녀석은 b랑 c를 더한 건 빵이니까 나가리 되고요. 그리고 나서 x의 3승에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의 x의 제곱에 승연아 2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의 x까지 우리가 잡았죠. 근데 이 자식이 0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0에서 접해야 된다는 것도 승연 이해했지?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돼. 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는 b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a고요. 그래서 c라고 하는 녀석은 2a네요. 일단 한 문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조건에 대한 해석이 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라고 보면 아니죠. x제곱으로 접했어? 그럼 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x제곱에서 접했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안 돼. 그러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야 되는구나까지 된 거죠. 여기가 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2가 이런 데 있었어야만 하는 거지.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요 자식이 어차피 0이니까 너희가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x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이 튀어나오고 나머지 하나의 절편의 위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데 그게 마이너스 2보단 왼쪽에서 형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 거예요. 그래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 무조건 0 이상에 있지. 동의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어치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왼쪽 같은 것까지는 저기 등호 들어가는 거 보니까 괜찮겠다. 총대의 느낌 정리하시면 웃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네요. a가 f2가 6 이하여야 된대요. f에다 2 넣읍시다. f2라고 하면 자 여기다 8 더하기
4a. 자, 2b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c는 2a.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요 값어치가 6 이하야 되는데 소연아. 4a 나가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하여야만 하네요. 이렇게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부등식 나왔나 보다. 그죠? a는 마이너스 1로 고정, 그럼 b 결정, c 결정, fx 결정. 3 넣어서 마무리. 이렇게. 어차피 뒷부분은 계산이야. 저건 어차피 나중에 하면 돼. 그 가나 조건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들을 물론 또 기말 때 하겠다만 다시 한번 다 복습 좀 해놓으시고. 알겠죠? 뭔가 빵인데 0 이상해야 돼. 그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접한다라는 걸 좀 돌려 알려주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진짜 힘들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귀찮아도 지금 좀 해놓으셔야 된다. 지금 한 문제당 얘들아 이제부터 15분 이상 고민하는 거 응당 당연해요. 이런 결의 문제는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야? 그치? 물론 우리는 B단계 먼저. 그래서 우리가 기말 준비가 완성도가 엄청 높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수투가 내년 수능을 보는 건데 너네가 기말 준비 2달 정도 했다고 갑자기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술술 잘 풀려. 쉽지 않다. 알겠지? 기말 준비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지만 부족할 거예요. 겨울방학 때 더 연습해서 키워야 되는 거야. 지금 풀고 있는 아까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평가원 30번 문제야. 애들이 저 한 문제 맞추면 와 나 진짜 1등급 높은 1등급이다. 틀려도 1등급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뭐 되게 그죠? 어줍지 않게 한 2달 공부해서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알겠지? 1년짜리 공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근데 장기 플랜으로 공부하시는 거죠. 설사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해석하는 연습 계속 그냥 해보는 거야. 틀려도. 알겠죠? 대신에 지금 우리는 B단계를 풀면서 그거를 위한 약간 기초 체력 쌓는 느낌. 오케이. 오늘 했던 것들 정리들 하세요.